거대한 나무가 외풍에는 견디어도 붉은 개미떼들이 갉아먹기 시작하면 넘어진다. 외부의 적인 중공, 러시아, 북괴 살인교주 집단보다 더욱 악질들은 북괴 지령과 방침에 동조하는 대한민국 내부의 적들이다. 내부의 적들 중에 최고의 첩자는 문재인 공산 빨갱이 수계이고 두 번째 첩자가 이재명 고등사기 협잡군이다. 이 두 놈에게 빨대 꽂고 서식하는 공산 빨갱이들과 주사파 양아치들, 그리고 북괴 이중대 노릇하고 있는 민노총과 전교조 집단,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이를 숨기려 대통령을 탄핵하여 50년 100년 동안 정권을 잡겠다는 국회의 민주당 이재명 구역자들이 내부의 적이다. 이제는 체제 전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중공, 소련, 북괴의 인민민주사회주의 체제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 것이다. 적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며 체제가 사라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비상시국인 것이다. 망국의 기로에서 생각 없이 산다면 당신도 민족과 역사 앞에 배신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무적의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망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자. 기원전 246년부터 146년까지 약 100년간 지중해의 북쪽에 있는 로마와 남쪽에 있는 카르타고가 각자 국력을 쏟아가며 상대를 괴멸시키려고 피비린내 나게 싸웠다. 그것이 저 유명한 1차, 2차, 3차 퓨닉 전쟁이었다. 1차 전쟁에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의 지배권을 두고 싸웠는데 로마가 승리한 것이 1차 퓨닉 전쟁이고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근처 자마 평원에서 대전쟁을 벌였는데 로마가 두 번째로 카르타고를 굴복시킨 것이 2차 퓨닉 전쟁이었다. 3차 퓨닉 전쟁에서 카르타고는 완전히 파괴되고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갔으며 지역은 로마의 속주인 아프리카로 편입되고 말았다. 명장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를 로마는 쉽게 섬멸할 수 없었고 카르타고의 저항은 대단했다. 그때 카르타고의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고 견고하며 완벽하게 지어져서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었는데 지하에는 바둑판처럼 수로들이 건설되어 있는 등 카르타고 자체가 비옥한 곡창지대의 요새였다.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포위한다고 해도 카르타고는 10년 동안 먹을 물과 곡식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 카르타고는 요새화된 난공불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3차 퓨닉 전쟁에서 로마는 어렵지 않게 카르타고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었다. 어떻게 카르타고를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 카르타고 원로원의 위원이었고 카르타고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출세가도를 걷던 귀족 아스틸락스가 카르타고의 성벽 도면들과 지하수로들의 도면들을 훔쳐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 원로원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는 당연히 그 시대 최고의 억만장자 부자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아스틸락스는 카르타고를 공격하는 6만 명의 로마군과 함께 카르타고에 와서 성벽의 약한 부분들과 샛길들, 지하수로들의 출입구 등을 샅샅이 알려주었다. 때문에 절대로 함락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카르타고 왕국은 철저히 폐허가 되고 카르타고 사람들은 도륙되었으며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갔다. 로마보다 일찍 건국되었고 당시의 정치, 문화, 군사, 예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였던 카르타고는 이렇게 한 국민의 배신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지도에서 지워졌으며 카르타고인들은 멸종했다. 그 당시의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카르타고의 서쪽 문이 뚫리고 난 뒤 6시간 후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다. 너무 참혹해서 일부만 인용해본다. 전쟁터에 시체들이 나뒹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카르타고에서 본 것은 지난 30년 동안 어느 전쟁터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하여 말로 이루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발가벗겨진 여자가 피범벅이 된 채 시체로 메워진 우물 맨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입에는 도려내어진 젖가슴이 쑤셔 넣어져 있었으며 두 다리 사이의 음부에는 병사에 잘린 팔뚝이 박혀 있었다. 신전 계단은 시체들이 즐비했고 머리가 깨진 어린 아이들의 피로 인해 거리는 무척 미끄러웠다. 신전 입구에는 거세된 병사의 가슴 위에 목이 잘린 개가 얹혀져 있었다. 한 집 안에는
30-40명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여자? 이제는 그녀들을 그렇게 부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흐느낌과 찢긴 옷까지 바닥에 깔린 멍석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백인 대장이 말했다. 모든 병사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명씩 병사들을 받는다고 쳐도 저 여자들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복무기간에 따라 허락하되 일반 병사들은 3분씩만 하고 나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나머지는 생략한다. 절대 망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카르타고가 망한 것은 어느 한 귀족의 배신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나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 지금 당신이 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인가? 대한민국이 배신으로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건국 대통령을 배신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산업화 대통령을 배신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려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배신한 자. 그리고 그 부역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적국의 칼날 아래 밀어넣고 있는가? 누가 서해안 해도를 누가 지금 적에게 넘겨주었는가? 누가 전방에 설치된 탱크 방호벽을 임의로 철거하여 적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누가 경유를 북한에 넘겨주고 전기를 넘겨주며 군량미로 전용되는 쌀을 넘겨주려 하는가?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적화 통일이 목표인 북괴가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해커를 동원해 부정선거로 국권을 확대해 나가려는 중공을 바로 옆에 두고도 요즘 공산당이 어디 있냐? 고 얘기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서울의 중심을 활보해도 그저 무감각한 듯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사라진 영광의 카르타고처럼 영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지워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자는 것인가 말이다. 기억하라.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적국 때문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안의 배신자들 때문이다. 누가 배신자인가? 갑자기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 한동훈이라는 이름도 머리에 떠오른다. 망국으로 가고 있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내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그 배신자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라.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단결해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침묵하는 방관자나 무책임한 구경꾼이 되어서는 5000년의 자랑스런 역사를 가진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우리가 함께할 때 길은 열린다. 피어날 새벽의 약속을 믿고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자.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참고문헌 카서지 바이라스 레키. 이상은 누군가 작성한 떠도는 글을 약간 각색하여 AI의 도움을 받아 만드는 것임을 밝혀둔다.